빌어먹을. 경수는 신발에 묻은 찐득한 흙을 앞에 있는 큰 바위를 차며 털어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봤다. 아직 갈 길이 한참이나 남아 있었다. 경수는 잠깐 서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눈이 슬슬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 뭔가 일이 꼬일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경수는 품 안에서 술병 하나를 꺼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품 안에 넣으려다 다시 입에 물고 몇 모금 더 마셨다. 경수는 이 지역을 관할하는 파출소의 경찰이다. 이 지역이라 하면 등산객이 자주 드나드는 산 하나와 그 인근에 있는 마을 하나가 전부다. 이곳은 경찰이 다 해봐야 3명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한산한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 지역 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실종된 사건이 있어 모두 휴일도 없이 매일 근무를 해야만 했다. 거기에 적으면 수십 많을 땐 수백 명의 경찰들이 동원되어 실종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수에게 실종자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바로 산 중턱쯤에 있는 산장에서 봤다는 것이다. 본인이 지금 그 산장에 있는데 그 실종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었다. 쉽게 믿을 수 없는 제보였다. 아니, 산장에 실종자들이 있다면 분명 수색에 나선 경찰들이 벌써 찾았을 것이다. 그런데 수색 작업 중 산장에 있는 실종자를 봤다는 보고는 없었다. 그래도 일단 경수는 파출소장에게 보고했다. 뭐? 누구야? 누가 그래? 파출소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파출소장은 삐딱한 자세로 앉아 있다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다시 물었다. 제보자 말이야. 제보자가 누구냐고? 그게 경수는 제보자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깜빡했다. 너 또 체크 안 했지? 그게 아, 이 새끼. 야, 이 새끼야. 너 뭐 하는 놈이야? 너도 나이가 곧 40이야. 40. 그런데 아직도 그걸 하나 못해? 아니 그게 그게 뭐? 그리고 없어진 총은 찾았어? 아니요 아직. 아, 이 새끼. 총 못 찾으면 너나 나나 깜빵 가는 거야. 알아? 왜 말이 없어? 내가 근무할 때 없어졌으니까 내가 찾아야 할 거 아냐? 안 그래? 찾아오겠습니다. 이런 머저리 새끼. 그러니까 네 마누라가 바람나서 도망을 가는 거야.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경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파출소장이 거기서 한마디라도 더 했으면 그 자리에서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갈겨버렸을지도 몰랐다. 다행히 파출소장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대신 한심한 듯 경수를 한참 바라보고 있다가 귀찮은 듯 경수에게 한마디 툭 던졌다. 내가 직접 가서 제보 내용 확인해. 경수는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혼자 겨울산에 올랐다. 씨발 도대체 얼마나 가야 하는 거야? 경수는 몇 걸음 가다 멈추고 다시 위를 올려다봤다. 겨울산은 그 존재만으로도 추위가 살을 파고들었다. 경수는 옷을 몇 번이나 추스른 후 다시 산을 올라갔다. 그렇게 한참을 더 걸어가자 멀리 산장이 보였다. 경수는 산장이 보이는 곳에 서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멀리서 보이는 산장에는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경수는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산장을 바라보고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곧 도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산장은 길이 험해서 그런지 한참을 걸어도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경수는 쉬지 않고 계속 걸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멀리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는 게 보였다. 그 아이는 산장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었다. 저기 꼬마야. 너도 저기 산장에 왔니? 별 생각 없이 던진 경수의 한마디에 남자아이는 갑자기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다. 경수는 당황스러웠다. 저기 꼬마야 어디 가니? 눈도 오는데 그렇게 뛰면 안 돼. 경수는 따라가며 그렇게 소리쳤지만 남자아이는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경수는 따라가 볼까 생각하다 일행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바로 산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산장은 통나무로 되어 있었지만 정문은 단단한 철문이었다. 경수는 철문을 잡고 힘껏 당겼는데 열리지 않았다.
뭐야? 이거. 경수는 두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힘껏 돌렸다. 그러자 문은 털컹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산장 안은 방이 따로 없이 넓은 공간만 있었다. 한쪽 구석에 부엌이 있었고 가운데에는 나무로 된 의자 몇 개와 역시 나무로 된 큰 테이블이 놓여져 있었다. 그 테이블 주변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거나 서 있었다. 경수가 들어오자 모든 이들의 시선이 모아졌다. 경수는 일단 두꺼운 겉옷을 벗어 안에 입고 있는 경찰복을 보여줬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제보를 한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올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누구도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경수는 일단 산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봤다. 앞에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고 의자에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노인이 찻잔을 들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부엌 쪽에는 중년의 여자가 벽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리고 덩치 큰 남자가 산장 제일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 산장에는 5명의 사람이 있었다. 저기 누가 제보하셨죠? 실종자 제보요. 경수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여들 줄 알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선조차 돌리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경수는 다시 말했다. 저기 잠시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기 근방에서 실종자가 다수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어느 분이 관련해서 제보를 하셨는데 혹시 어느 분이시죠? 역시 사람들은 모이지 않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겨우 그들의 시선을 모으기는 했다는 것이다. 경수는 그 정도에 만족하고 다시 말을 이었다. 저기 여기서 연락을 주셨거든요. 실종자를 봤다고. 경수는 누군가 어떤 말이라도 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경수는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묻기로 했다. 먼저 노인에게 가서 물었다. 저기 할아버지, 혹시 누구 본 적 없습니까? 이 근처에서요. 그런데 가만히 있던 노인이 경수를 돌아보며 갑자기 소리쳤다. 왜 이렇게 소란이야? 조용히 좀 해. 아니, 제가 무슨 소란을 피웠다고 그러십니까? 경수는 어이가 없어 바로 반박을 했다. 그런데 노인은 조금 전까지 호통을 쳤던 것과는 달리 평온한 표정으로 찻잔을 든 채 조금씩 옆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별 이상한 노인네도 다 있네. 경수는 노인에게 묻는 건 포기하고 옆에 있는 젊은 남자에게 물었다. 저기 혹시 말입니다. 이럴 거면 나가요. 네? 어이가 없었다. 아니, 내가 뭘 했다고 나가라고 하는 건가? 경수는 괜히 무시받는 것 같아 화가 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대한 참으며 다시 물었다. 저기 저는 지금 공무집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거면 나가요. 젊은 남자는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경수는 기분이 나쁘기도 하면서 이상한 느낌도 함께 들었다. 노인과 젊은 남자는 마치 기계에 녹음되어 있는 것처럼 정해진 말을 내뱉고 있는 것 같았다. 경수는 일단 그들을 무시하고 중년의 남자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물었다. 혹시 말인데요. 제보하신 분을 아십니까? 다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전 지금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실종 신고 때문에 왔다고. 다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중년 남자가 다시 같은 말을 반복했다. 경수는 슬슬 무섭기 시작했다. 이거 미친놈들 아냐? 경수는 조금씩 뒷걸음질 쳤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허리에 차고 있던 가스총에 손을 가져다 댔다. 그러자 중년 여자가 갑자기 소리치기 시작했다. 괜찮습니다. 진정하세요. 경수는 가스총에서 손을 뗐다. 누굴 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하세요. 경수의 말에 중년 여자가 조용해졌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다. 중년 여자는 분명 놀라 소리치는 것 같았는데 얼굴은 너무나도 평온했다. 경수는 슬슬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경수는 일단 밖으로 나가 주변 상황을 좀 더 살펴보기로 했다. 그런데 밖에 조금 전 산장 앞에서 만났던 그 아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아이가 무사하게 있는 걸 보니 조금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눈도 서서히 그쳐가고 있었다. 아이는 멍한 표정으로 경수를 바라보고 있다가 시선을 산장 쪽으로 옮겼다. 경수는 산장 안에 뭔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생각해 다시 산장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별다른 것은 없어 보였다. 경수는 다시 산장을 나가려 문 쪽으로 다가가는데 한쪽 구석에 앉아 있던 남자가 갑자기 소리쳤다. 도망가. 놀란 경수는 그 남자를 돌아봤다. 하지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듯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 있었다. 뭐야? 저 사람. 경수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미친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산장을 나갔다. 그런데 경수가 산장을 나가자 밖에 서 있던 아이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야, 꼬마야, 뛰지 마. 위험해. 하지만 아이는 전력으로 뛰어 또 시야에서 사라졌다. 저 녀석 왜 저러는 거야? 경수는 아이가 사라진 곳을 한참 보고 있다 그냥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했다. 이제 슬슬 날이 저물기 시작할 것인데 눈이 이렇게 많이 오면 산을 내려가기가 힘들 것 같았다. 아무래도 다시 산장으로 돌아가야만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다시 그 미친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았다. 경수는 한숨을 크게 내쉰 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품 안에 있던 술병을 다시 꺼내 입에 물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술 한 병을 다 비운 경수는 술 기운에 용기를 얻어 다시 산장으로 향했다. 날은 많이 어두워져 이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멀리 산장에 불이 켜져 있어 다행이었다. 그런데 막 산장에 들어가려는데 뭔가 후다닥하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뭐야? 경수가 돌아보는데 멀리 또 아이가 뛰어가는 게 보였다. 쟨 왜 또 저래? 이젠 뛰어가는 아이를 보고도 걱정이 되기보다는 짜증이 났다. 그래서 경수는 그냥 그 아이를 무시하고 바로 산장으로 갔다. 그리고 산장 문을 열기 위해 두 손으로 문고리를 잡는 순간 산장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왜 이렇게 소란이야? 조용히 좀 해. 이럴 거면 나가요. 다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망가. 그 사람들은 아까 자기가 했던 말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그 순간 경수는 술이 확 깨는 느낌을 받았다.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제 눈이고 뭐고 경수는 바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이 산장에서 멀리 떨어져야만 했다. 하지만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되지 않는 어두운 밤이었다. 경수는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앞에 보이는 큰 나무를 향해 뛰었다. 그리고 그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그런데 그 순간 경수의 손에 뭔가 집혔다. 딱딱하고 차가운 뭔가. 경수는 고개를 숙여 그게 뭔지 봤다. 그건 총이었다. 총? 이게 왜 여기 있지? 그 총은 바로 경수의 파출소에서 분실된 그 총이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가만히 그 총을 손에 쥐고 있는 동안 머릿속에서 새로운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술에 잔뜩 취해 산장으로 뛰어든 경수. 경수는 대뜸 산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마누라 어디 있어? 여기 있다는 거 다 알고 왔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경찰이야, 경찰. 그러니까 시치미 뗄 생각하지 말고 빨리 말해. 왜 이렇게 소란이야? 조용히 좀 해. 노인이었다. 뭐라고? 경수는 그러며 노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러자 젊은 남자가 나서서 말했다. 이럴 거면 나가요. 바로 이때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젊은 남자가 쓰러졌다. 그리고 뒤이어 다시 한 발의 총성. 노인이 쓰러졌다. 다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중년 남자였다. 경수는 돌아서서 다시 총을 쐈다. 그 남자도 쓰러졌다. 그러자 중년 여자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경수는 다시 총을 쐈다. 그때 막 산장으로 들어오던 덩치 큰 남자와 아이. 덩치 큰 남자는 상황이 이상함을 느끼고 아이에게 소리쳤다. 도망가. 경수는 이제 반사적으로 사람을 향해 총을 쐈다.
덩치 큰 남자가 복부에 총을 맞고 뒤로 물러나다 구석으로 가서 쓰러졌다. 그리고 경수는 바로 밖으로 나왔다. 멀리 아이가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경수는 총을 들어 아이를 향해 조준을 했다. 그리고 탕 하는 총소리가 울렸다. 어째서 난 다 잊고 있던 거지? 경수는 총을 쥐고 있는 손으로 머리를 툭툭 여러 번 쳤다. 하지만 본인도 이해할 수 없었다. 뒤늦게 떠오른 기억이 모두 사실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경수는 당장 그런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경수는 어떻게든 문득 떠오른 기억이 사실이 아니기를, 그냥 꿈과 같은 일이기를 바랐다. 그런데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는데 거기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다. 아이였다. 산장에서 봤던 그 아이 같았다. 경수는 가까이 다가가서 얼굴을 확인해 봤는데 역시 그 아이였다. 아이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눈동자엔 아직도 당시에 느꼈던 그 공포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놀란 경수는 그 아이를 옆으로 밀어버렸다. 그리고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발걸음을 산장 쪽으로 옮겼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경수는 뭔가 확실히 해두고 싶었다. 두 눈으로 확실히 보고 싶었다. 그래서 산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산장 안으로 들어서자 거기에는 총에 맞아 쓰러진 사람들의 시체가 나뒹굴고 있었다. 경수는 그 시체들을 보는 순간 조금 전 떠올렸던 그 기억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렇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다. 아니, 오히려 경수에게 남겨진 현실은 너무 가혹했다. 경수는 멍한 표정으로 그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산장의 문을 천천히 닫았다. 그 아이가 산장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경수는 길게 한숨을 내뱉은 후 천천히 산장 가운데로 걸어갔다. 경수의 시체는 며칠 후 발견이 되었다. 그리고 실종되었던 사람들도 모두 찾았다. 경수와 함께 시체로 발견된 것이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경수는 아내가 등산객 중 누군가와 바람이 났다는 생각에 술에 잔뜩 취한 채 여기 이곳 산장까지 와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 그동안 대대적인 수색에도 왜 이 산장이 발견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경수는 그 산장에 대해 아무런 제보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날 통화 기록에는 그 산장에 대해 제보한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경수의 사인은 비구 폐색성 질식사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입과 코가 막혀 호흡이 불가능해져 죽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날 산장에 경수의 입과 코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곳엔 경수와 경수가 죽인 사람들만 있었을 뿐이었다.